민이 그 휴대폰을 가져가서 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사건이 발생하기 대략 한 1시간 전까지는 이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건데 이후의 행적도 혹시 카메라에 잡혔나요? 네, 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잡혔습니다. 새벽 05시 50분경에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05시 50분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또 묘한 게요. 아까 36분까지는 둘이 걸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 50분경에 봤을 때는 윤 씨만 보이고 아까 같이 갔던 그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남자가 사라졌어요. CCTV상에 그냥 혼자 가는 것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 씨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럼 그 뒤에 바로 따라오거나 그랬던 다른 사람은 이제 없었던 거죠? 좀 더 그 CCTV를 살피던 경찰들이 약 한 10여 분 좀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요? 예. 근데 그 시간대에는 그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나온 사람, 윤 씨가 들어간 방향에서 나온 사람을 용의자로 추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사건 현장 근처까지 같이 걸어갔던 남자, 두 번째는 사건 현장에서 10분 뒤에 걸어서 나온 남자, 이 둘을 먼저 찾아내야겠네요. 그렇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CCTV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뭐 선명하게 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그냥 영화는 버튼만 누르면 다 추적되고 금방 그냥 맞아요. 확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 번호판 나오고 인적사항 뽑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순식간에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저거 왜 이렇게 쉽게 수사하는 걸 어렵게 못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절대 그건 영화입니다, 영화. 이거는 형사들이 일일이 눈품 판다고 그래요. 발품이 아니라 눈품 네. 팔아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CCTV로는 같이 들어갔던 남자, 그리고 혼자 나왔던 남자의 신원을 파악을 못한 건가요? 정리를 해보자면 5시 36분에 같이 네. 있었던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또 앞에 점퍼를 위에까지, 앞섭까지 바짝 올려서 네.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CCTV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형태인데 모자와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6시에 네. 혼자 그 윤 씨가 들어갔던 데 나온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CCTV가 너무 멀게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처럼 보여서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면을 확대해서 복원해서 네. 하기에는 너무 멀리 찍혀갖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구별하기도 좀 어렵게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인상착의가 같은지조차도 판별이 어려웠던 거네요. 그렇죠. 너무 작게 찍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들이 얼굴은 알 수 없잖아요. 네. 얼굴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건 옷이에요, 옷. 그렇죠. 상의는 뭐를 입었고 하의는 뭐를 입었는지 가능하다면 신발까지 좀 찾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를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면서 크로스 체크합니다,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눈도 안 보여요, 사실. 한참 보다 너무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CCTV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주변인들을 좀 탐문해봐도 되지 않나요? 특별히 이게 또 면식범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걸 숨긴 채로 네. 이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 친구 중에서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 그 현장, 그 무관한 사람을 먼저 네네. 걸러내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 시간대에 멀리 경기도 쪽에 있었던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용의자군에서 탈락한 사람이잖아요. 선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보여줘요. 아. 이거 당신이 네가 볼 때 이게 이 두 사람이 누구 같으냐 하고 네. 보여주니까 나오나요? 답이 나오나요? 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알아보던가요, 누군지? 예, 이 친구가요. 네. CCTV 영상을 딱 보여주자마자 뭐 아주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윤 누구하고 이거 박 누군데? 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게 박 씨라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중마고. 중마고. 네. 엄청 실종 절친. 신고했던 분. 네, 그분 아니에요? 뭐 이 두 사람이 진짜 절친이다. 네. 이거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인정해요. 아주 뭐 공인된 관계입니다. 두 분은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네. 친척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네. 연락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몇 달 전에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살기도 일정 기간 같이 살기도 했던 가장 친한 친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용의자인 거 추측이죠, 추측. 네. 추측이죠. 네. 아까 머리를 17번이나 가격을 했다는 예. 거는 원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친구 사이에 투닥하면서 다툴 수는 있어도 그렇게 끔찍하게 맞아요. 원한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초기 그 시신을 살펴본 결과가 원한에 의한 네. 잔혹한 살인으로 네. 이제 수사 방향을 잡았던 건데 막상 저 친한 친구 박 씨가 드러나니까 경찰도 여기서 좀 혼란스럽기는 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박 씨를 불러다가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경찰이.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불러서 CCTV는 안 보여줘요. CCTV는 보여주지 않고 당일날 당신이 뭐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이제 알리바이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CCTV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하죠. 4월 5일 날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예. 물어본 건데 예.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알리바이가 있던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알리바이는 있었습니다. 제가 4월 5일 날 새벽에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집에 와서 잤다. 조사해봤어요. 네. 경찰이. 봤더니 새벽 00시 38분경에 한 편의점 CCTV에 박 씨가 찍혀 있고요. 01시 20분경에 친구 병문안을 가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CCTV 네.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 박 씨가 사는 곳은 경남 거창이에요. 네. 경남 거창인데 01시 50분경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 네. 그다음에 08시 50분경에도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 오. 이런 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알리바이는 일견 성립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박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다음에 새벽이었잖아요.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고 잔 다음에 네. 일어나서 다시 여자친구랑 전화를 했다. 저도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뭐 일단 뭐 알리바이도 확인이 됐고 드러나는 또 원한 관계도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경찰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희한한 얘기를 다른 친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뭔가 원한을 짐작하게 할 만한 뭐가 제3의 있었나? 인물인가? 윤 씨가 죽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박 누구누구가 내 보험까지 들어줬어. 보험이요? 보험은 네. 사실 누구나 들 수 있죠. 네, 근데 그럼 뭐- 박 씨가 친구잖아요. 아니 뭐 친구가 들어주는 건 좀 특이하긴 하죠. 네. 근데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네. 친구가 들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윤 씨가 상해 사망 시 4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박 씨였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드문 케이스죠. 아버지 계시잖아요. 또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자기가 수혜자가 수혜자를 되는 거. 뭐 가까운 조카나 친척 이렇게 해둘 수도 있는데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또 바로 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런 보험이 들어가게 됐고 이런 사실 알고 있냐 네.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뭐래요?
바로 대답해요, 박 씨가. 당연히 알고 있죠. 어떻게 당연히 아느냐. 너무 당당한데? 그 윤 누구누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치매 상태에서 네.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인 박 씨한테 네가 내 보험금을 수령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좀 챙겨달라. 이런 관점에서 저 보험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박 씨가 주장하는 게 보험이 윤 씨만 드는 게 아니다. 자기도 듣고 그 수혜자가 윤 씨였다. 그러니까 서로 수혜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아주 절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차보험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교차보험을 이제 해서 서로 각각을 수혜자로, 수익자로 한 거니까. 상황이 이해를 되긴 하네요. 또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는 있잖아요. 믿을 만한 친구한테 그쵸. 가족을 맡긴 급한 거니까. 상황에 이렇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가족처럼 의지하고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 뭐 이거는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